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한 국가의 운영도 이와 같습니다. 국가는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자신이 서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 참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무역 협정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국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익 손실을 가져옵니다. 둘째,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가져올 이익이 불확실합니다. 셋째, 협정 이외에도 더 나은 대안이 여러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이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먼저 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중국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미국은 현재 DTA라든지 USMCA 같은 선진화된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선진화된 무역 규범을 제시를 하고 미국 주도의 무역 협정을 실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런 질서를 구축을 하고 중국에 대한 배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미중 간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 사드 보복이라는 큰 경험을 한 적도 있죠. 분석 기관에 따라서 이 사드 배치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규모는 달라지지만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손실액이 18조, 직간접적 생산유발 손실액이 34조, 부가가치 손실액이 15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드 배치로 인해서 67억이 넘는 손실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67조 손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서 130만 원씩 빼앗아간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걸 개인 차원으로 좀 다운을 시키면은 이제 개인이 살면서 100년 동안 산다고 할 때 매일매일 18억 원씩 써도 이 돈이 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중국의 등을 명확하게 돌렸을 경우에 얻게 되는 손실이 굉장히 막대하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찬성직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손실보다 이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것 확실합니까? 이상으로 반대측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반대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은 미국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대해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논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교역량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교역국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아닌 시장 접근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시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의 보호주의 정책들은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세우거나 디지털 경제 기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인터넷의 파편화를 초래함으로써 어떠한 이득도 감소시킵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중국은 세계 1위의 인터넷 사용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웹검열 차단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연간 약 1,0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제 원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한국과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무역의 성장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손해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협력하여 디지털 무역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하여 미국 중심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반대해야 하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측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 것 같습니다. 미국 디지털 무역 현황을 보시면 미국은 한국 주요 수출의 2위에 위치하지만 전 세계 디지털 무역을 이끌고 있으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글로벌 디지털 기업 중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제외한 8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디지털 기업입니다. 방금 저희 측의 우려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먼저 올해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해졌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과는 다르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반회국 제재법을 제정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는 걸 단순히 기조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상으로도 설립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반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발언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성 측께서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가져다 줄 이익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스탠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TPP와 USMCA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TPP와 USMCA가 데이터 현지화 금지 예외 조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찬성 측께서는 이 둘 중, 즉 DTA나 USMCA 기조 혹은 CPPA 기조 이 둘 중 어떤 기조가 새로운 무역 협정에서 유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먼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견제는 뚜렷합니다. 국내법으로도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가져올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참여해야 하지 말아야 함이 분명한데, 그러면은 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한 사례와 수치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 현지화 금지 확대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현지화 금지 조치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개도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 선진국과 이런 자유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데이터 현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현저의 금지가 국가정보 유출을 토해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데이터 주권을 과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사를 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가 중국에 모은 데이터는 중국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것일까요?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 계신 모든 토론자분들, 탐관인분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현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금융기관은 방대한 지사 고객의 금융거래 및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데이터 센터를 두어 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그러한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이용하거나 두도록 할 경우 이는 설치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매우 큰 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확보한 우리나라로서 데이터 현지화에 반대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현지화에 대해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따르지 않고 데이터 현지화를 하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IT 기업 등 여러 디지털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막는 것에 동의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스탠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현지화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CPTPP, 여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체결하고 있는 DTA, USMC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오직 금융에 한정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보관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개인 신용 정보를 클라우딩 서비스로 처리하는 경우 서버를 국내에 두라는 규정,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외로 이전 가능하다는 규정, 지도정보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 이것을 거쳐야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CPTPP, 대파 이런 것들에는 포함이 되지만 새롭게 미국이 협정하고 있는 DTA나 USMCA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정보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이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지도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보안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도 보안 문제 같은 걸로 구글과 정부가 2016년부터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데이터 서버 및 로컬화 금지가 한국에 어떻게 이익만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실력이 우위가 있는 국가들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승자 독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디지털 협정을 바로 맺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파 그리고 CPTPP 이런 협정들에 먼저 참여를 해서 중견국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정을 먼저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또 보호하고 그리고 동시에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CPTPP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은 현재 USMCA와 미일 디지털 협정에 대해 장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무역 협정 부분에서 USMCA와 미일 협정이 규율 사항을 차원에서 보다 더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개방 측면에서 진일 보완 규정을 일부 포함하여 TPP 때보다 진전된 디지털 무역 규범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는 USMCA 발효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진단하며 특히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TPP, USMCA,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음으로써 디지털 무역 협정에 대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 존재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 중 가장 완성도 있는 상태의 협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안정적이고 확보된 시장을 버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베타나 그런 동아시아 쪽의 협정을 맺게 되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협정보다 완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 협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그런 협정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 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찬성 측께서는 굉장히 미국이 제시하는 무역협정이 선진화된 조항일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바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무역 자유화를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파라든지 CPTPP 같은 다른 무역 협정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발언자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논점을 조금 바꾸어서 미국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킬 방향이 충분히 있다는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은 그 조항이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큰 부작용이 명백하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무역 협정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택하는 것이 국내에 유리합니다. 저희는 그 방안으로서 먼저 국내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 대파 같은 미국 주도가 아닌 다른 무역 협정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APPA 포럼 등을 통해서 국가 간 공동규범 마련에 참여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규정을 먼저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를 따라가고자 국내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히 미비한 편입니다. 데이터 3법도 개정됐지만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개인정보 보호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약 2주 전인 9월 28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마저도 도입될지 안 될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산업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 부처와 산업계 간의 국내 대응 기조를 아직 논의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저희는 찬성 측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수준이 디지털 무역 대응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미국 주도의 무역 협정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가하게 될 시 다른 이제 DPA와 같은 다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협정과 다르게 한국에 미치게 되는 피해가 비교적 더 클 것으로라고 생각하셔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적 크다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중국에 의한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쿼드나 파이브아이즈 같은 것처럼 이미 대중국 압박 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 디지털 무역협정이 중국에게 어떻게 읽힐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하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그걸 뛰어넘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점을 논증을 해야 하고 수치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국내법 충돌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처방하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와의 협정을 통해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무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결성한 대파에 참여하는 게 그 시작입니다. 미국과의 협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파를 가입하면서 조항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입 완료 후에 국내 상황을 보고 국내에 어떤 조항이 유리한지, 국내 디지털 무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에 만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면 CPTPP에 참여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정을 맺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CPTPP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사를 밝힌 바가 있지만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같은 협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협정이 존재하는데 왜 반드시 미국 주도의 협정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인지, 미국 주도의 협정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한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의 단점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은데요. 저는 이에 좀 다른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의 주 목적에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새로운 비교 우위 창출의 원동력인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데이터와 경제활동 간 인과관계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기록물로 남기보다 경제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역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국경 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데이터 이동에 대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경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기업 성장,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적 없습니다. 다만 CPTPP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CPTP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현지화 금지에 예외 조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이 예외 조항에 국내법이 금지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국내법을 고치면서까지 그런 자유화를 더욱 CPTPP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경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기업 성장이 그토록 막대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 한국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관과 기업 중 빅데이터 도입해서 활용하는 곳 오직 10%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이제 한국에 미쳐지는 영향에 대해서 사드를 예시로 들면서 초반에 시작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치우친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제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아시아 위주로 흘러가게 될 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개념 범위가 전자상거래에 치우쳐져 있지만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추가로 디지털 서비스 상품이 이제 전자 결제와 전자 서명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상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확대돼가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하여 저희도 이제 그 성장 진보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저희는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이 가져올 이익은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에게 입힐 손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첫 번째로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이 중국 견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한 손실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이 가져다줄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이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할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명확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예뻐 보이는 옷일지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은 환불을 해야 하죠. 남는 건 환불의 번거로운 뿐입니다.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 제일 강국인 미국과 함께한다는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리 몸에 맞는 옷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가장 잘 맞는 옷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섣불리 미국을 따라서 디지털 무역협정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환불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